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9월 17일 화요일 전달드릴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주요 지수들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6 판매 초기 성과가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소식에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화이자의 실험용 약물 폰세그로마비 암 환자들이 체중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자국 내 반도체 제조 장비 개발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잉은 공장 근로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후 비용 절감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이 주 3회 사무실 출근에서 주 5회 사무실 출근으로 전환하며 재택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인텔은 미 국방부와 반도체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텔은 자사의 파운드리 사업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할 계획이며 아마존용 맞춤 AI 칩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월요일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주요 지수들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와 다우지수는 각각 0.13%, 0.55% 상승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52% 하락했습니다. 특히 애플 주가는 아이폰 16 프로 모델이 예상보다 낮은 수요를 보이며 2.8%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도 하락세를 보였으며 투자자들이 최근의 기술주 상승세에서 수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주 예정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며 시장은 연준이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할 확률이 63%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금융과 에너지 섹터에서 각각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는 등 다양한 섹터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아이폰 16 판매 초기 성과가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유명 애플 분석가인 밍치코어에 따르면 아이폰 16 프로 모델의 첫 주말 약 판매량이 아이폰 16 프로에 비해 약 12.7% 감소했습니다. 특히 아이폰 16 프로의 배송 대기 시간이 짧아진 것이 수요 감소의 징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조한 판매 실적의 원인으로는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의 출시가 지연되고 중국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아이폰 수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가는 대기 시간이 짧아진 이유로 애플이 더 많은 프로 모델을 생산했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화이자의 실험용 약물 폰세그로마비 암 환자들이 체중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기 임상 연구에서 이 약물은 암 환자의 근육 손실과 체중 감소를 유발하는 악액질 치료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암 환자의 약 80%가 이 상태를 겪으며 현재 이를 치료할 승인받은 약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폰세그로맙은 GDF15라는 단백질을 차단하는 단클론 항체로 이 단백질은 스트레스 상태에서 발현되며 식용 저하와 구역질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7명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용량을 투여한 환자들은 12주 동안 평균 5.6%의 체중을 회복했으며 식용, 신체 활동 수준, 근육량에서도 개선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자국 내 반도체 제조 장비 개발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산업정보기술부는 65나노미터 이상의 해상도를 가진 새로운 레이저 기반 침지, 리소그래피 장비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이전에 개발된 90나노미터 장비보다 발전한 것입니다. 중국은 반도체 기술에서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SME와 같은 중국 기업들은 ASML과 같은 글로벌 공급업체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ASML의 최첨단 장비는 8나노미터 해상도를 지원하며 중국과는 격차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보잉은 3만 명 이상의 공장 근로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후 비용 절감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파업은 주로 시애틀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근로자들이 새로운 계약 제안을 거부하면서 항공기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보잉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채용 동결, 비필수 직원 출장 중단, 공급업체, 지출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잉의 CFO는 파업이 회사의 회복에 큰 위험을 초래하며 현금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기간에 따라 재정적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임시 해고도 고려 중입니다. 또한 무디스와 피치는 장기적인 파업이 보잉의 신용 등급, 강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마존이 주 3회 사무실 출근에서 주 5회 사무실 출근으로 전환하며
재택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직원들은 25년 1월 2일부터 새로운 정책을 따르게 되며 예외 상황이 없는 한 사무실 근무가 기본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아마존은 관리자의 수를 줄이고 조직을 단순화하려고 하며 각 부서는 관리자의 비율을 25년 1분기까지 15% 줄일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마존의 기업 문화를 강화하고 스타트업처럼 민첩하게 운영하려는 목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인텔은 미 국방부와 35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텔이 최근의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신뢰를 얻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인텔은 또한 2022년 발효된 칩스법에 따라 최대 85억 달러의 보조금과 110억 달러의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자금은 미국 내 공장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인텔의 제조 능력에 대한 외부 평가가 엇갈리면서 현재 엔비디아와 AMD와 같은 기업들은 인텔의 제조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인텔은 자사의 파운드리 사업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여 외부 자금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구조조정 노력의 일환으로 인텔은 지난 2년간 파운드리 사업에 각각 25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부는 인텔의 실적에 큰 부담이 되었지만 인텔은 독립된 이사회와 함께 사업을 분리해 외부 자금 조달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인텔은 아마존과 계약을 맺고 AWS용 맞춤형 AI 칩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텔은 AWS용 AI 칩을 비롯한 최첨단 제조 공정을 현재 건설 중인 오하이오주 공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텔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